매달 수천만 원 이상씩 벌고 있거나 금수저로 태어난 이들이라면 굳이 투자 같은 거 안 하고 본업에만 충실해도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을수록 부동산 투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똑같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차를 바꿀 궁리를 하고 누구는 이 돈을 자산에 투자해서 월세 받아먹을 궁리를 합니다. 2천만 원으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겠냐며 오히려 화를 내곤 합니다. 한마디로 보유한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휴일마다 여행 가는 사람들로 인해 고속도로는 꽉 막히고 공항은 북새통입니다. 본인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남들도 그러리라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매년 돈의 압박을 받으며 힘들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수입원이 월급밖에 없고 월급을 아끼고 저축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급여 외에 추가 수입을 창출해내는 수입 파이프 구축 작업을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미친 듯한 열정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면 창업보단 현재 다니는 직장을 유지하며 급여 외 추가 수입을 만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잠자는 시간을 아끼며 투잡을 뛰라는 뜻이 아닙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관련 분야 공부를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까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번 세팅이 완료되면 꾸준히 돈이 입금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나 취미생활을 하고 있어도 돈이 들어옵니다. 월세 날짜는 어김없이 찾아오며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누군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고 해외여행을 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영상 클릭을 합니다. 저 역시 직장을 다니며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매달 추가로 들어오는 월세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스토어가 성장을 하며 본업보다 많은 고정 수입을 얻기 시작했을 때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수입원을 동시에 손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확실해하고 고정 수입이 나오는 시스템이 완료되면 다른 것에 손을 대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손을 댄 사람들은 100이면 100 전부 중간에 포기하였습니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개 중 가장 쉬운 것이 부동산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부동산도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았을 땐 유튜브가 압도적입니다. 각설하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중에서도 부동산인데요. 정기적인 월세 수입은 물론 양도 차익으로 연봉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가장 전통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입 파이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위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사람이 헛고생하지 말라느니 이제 끝물이고 돈만 날릴 확률이 높다고 겁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면서 여러가지 조언을 해줄 겁니다. 이들의 실제 속마음은 여러분이 현재 수준의 레벨을 유지하길 누구보다 원할 겁니다. 또한 부동산은 버블이고 조만간 폭락한다거나 일본처럼 장기 불황이 될 것이라고 열변을 토할 텐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살면서 정부 정책에 만족하고 경기가 좋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부동산이 싸다고 느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의 부동산은 과거에도 비쌌고 현재도 비싸며 미래에도 비쌀 겁니다. 혹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언은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면 절대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곳에 확신이 있다면 은행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출 없이 부자가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까우니까요. 대출은 무조건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님 세대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대출을 가능한 많이 그리고 금리는 가능한 낮게 적용받는 것이 능력인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출액이 아니라 좋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 직장인 시절 시간이 없어서 골목까지 속속 전부 잘 아는 제가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임대가 목적이니 굳이 비싼 층이나 남향을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100% 마음에 드는 부동산도 없고요.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월세보다 이자가 많거나 전세가 상승분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주지 못하는 부동산이라면
제 아무리 싼들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때까지 이자 내며 버티자 라는 방식의 투자 방식은 초심자라면, 그리고 돈이 넘치지 않는다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선 욕심내지 말고 한 개의 매입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급여에 월세가 더해지고 개수가 늘어날수록 종잣돈이 모이는 속도 역시 빨라지며 월세 받는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의 30대, 40대라면 100세 이상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해도 남은 4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퇴 후 40년을 최저 생계비나 연금 몇 푼에 기대어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 수도 있습니다. 금융 및 투자 공부가 필수인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자와 없어질 수도 있는 국민연금만 믿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자의 미래의 삶의 격차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